계란 하나에 담배 20개비만큼의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아세요? 아니, 정확히는 우리가 먹는 그 방법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35년차 예방의학과 전문의 박성민입니다. 어제 병원에 온 67세 김영철 할아버지.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에 햄 올려 드셨던 분이에요. 검사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위 점막이 새까맣게 변해 있더군요. 선생님, 저는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한 건데. 그런데 같은 날 부산의 72세 김순덕 할머니는 완전히 달랐어요. 위암 수술 받으신 분인데 선생님, 계란을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먹으니까 재발 검사에서 암세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똑같은 계란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비밀은 바로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방법이 혹시 위험한 건 아닐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계란을 평생 먹어도 암 걱정 없이 살게 됩니다. 병원비 1000만 원도 아낄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은 계란 드실 때 어떤 것과 같이 드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계란 먹는 방법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시작할게요. 하지만 특히 1위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꼭 끝까지 보세요. 5위는 바로 계란과 가공육을 함께 먹는 습관입니다. 밥 먹을 때 계란국을 기본으로 하고 햄이나 소시지를 같이 먹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광주에 사는 67세 조명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계란국도 한 그릇 뚝딱 하고 햄 3조각씩 이상씩 같이 반찬으로 드셨어요. 이렇게 먹어야지 맛있고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게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위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7배나 높게 나온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계란의 단백질과 햄의 화학 보존료가 뜨거운 국물에서 만나면 독성 물질이 더 빠르게 만들어져요. 이 독성 물질이 위 점막을 계속 자극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염증이 계속되면 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어요. 담배와 똑같은 등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계란과 가공육을 따로 드시면 돼요. 아침에 계란국 드시고 점심에 햄 샌드위치 드시는 식으로요. 시간을 2시간 이상 띄우면 위에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조명순 할머니도 이 방법을 쓰신 후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게 있어요. 4위에서 알려드릴 내용인데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제 4위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계란을 고열해서 바싹 태우듯이 조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계란 후라이 할 때 기름이 팔팔 끓을 때까지 달구시나요? 아니면 계란을 바싹바싹 태워서 가장자리가 누렇게 된 걸 좋아하시나요? 사실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부산에 사는 72세 박현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50년간 계란 후라이를 바싹 태워서 드셨어요. 바삭바삭한 게 맛있다면서요.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막히기 직전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계란을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 태우듯이 조리하면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특히 기름에서 연기가 날 정도로 뜨겁게 하면 더 위험해져요. 이런 독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생길 수 있거든요. 더 무서운 건 고온에서 조리한 음식을 계속 드시면 당뇨병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고온 조리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이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조리하시면 돼요. 기름을 두르고 중간 불에서 30초 정도 달군 다음 불을 약하게 줄이고 계란을 넣으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2분 정도 기다리시면 완벽한 계란 후라이가 완성돼요. 이렇게 하면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고 독성 물질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박현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약한 불로 천천히 조리해 보세요. 맛도 더 부드럽고 건강에도 훨씬 좋아요. 그런데 아직 더 위험한 게 남아 있어요. 3위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제 3위를 알려드릴 거. 바로 깨진 계란을 그냥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계란을 샀는데 껍질에 금이 가 있거나 조금 깨져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깝다고 생각해서 그냥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해요. 울산에 사는 74세 김정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아껴 사시는 분이에요. 계란이 조금 깨져도 아깝다면서 그냥 쓰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 보니 심한 식중독이었어요. 2일 동안 물도 못 드시고 링거만 맞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계란 껍질이 깨지면 그 틈으로 세균이 들어가요. 특히 살모넬라라는 무서운 세균이 들어가는데 이 세균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요. 더 무서운 건 이 세균이 계란 안에서 빠르게 번식한다는 거예요. 하루만 지나도 수천 배로 늘어나거든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더 위험해요. 젊은 사람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에는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리면 입원할 확률이 5배나 높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입원비 그리고 약값이 그만큼 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계란을 살 때부터 주의 깊게 보세요. 껍질에 금이 가 있거나 깨진 계란은 절대 사지 마세요. 집에 가져와서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혹시 운반 중에 깨졌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 이미 산 계란이 깨져 있다면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세요. 계란 하나 아끼려다가 병원비로 수십만 원 들 수 있어요. 김정자 할머니도 이제는 깨진 계란은 절대 안 쓰세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니까 몸이 편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건강이 가장 소중해요. 그런데 아직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2위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목숨과 직결된 문제예요. 이제 2위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날계란을 먹는 습관입니다. 기력이 좋아진다.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날계란을 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아침에 날계란을 깨서 꿀꺽 드시거나 비빔밥에 날계란 넣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인천에 사는 71세 최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40년간 매일 아침 날계란을 드셨어요. 정력에 좋다고 믿으셨거든요. 특히 소주 한 잔 드신 다음 날 아침에는 날계란 2개씩 드셨어요. 숙취에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 갑자기 고열이 나면서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실려와서 검사해 보니 살모넬라 식중독이 온몸으로 퍼진 상태였어요. 폐혈증까지 왔더라고요. 왜 이런 무서운 일이 생겼을까요? 날계란에는 살모넬라라는 무서운 세균이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세균은 75도 이상 온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죽어요. 하지만 날계란은 가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균이 그대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위산도 약해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요.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이 살모넬라 식중독에 걸리면 사망률이 10배나 높았어요. 특히 술을 드신 후 날계란을 먹으면 더 위험해요. 알코올 때문에 위 점막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이 들어가면 더 쉽게 감염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계란은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계란 후라이든 삶은 계란이든 계란찜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완전히 익히는 거예요. 노른자가 흐르지 않을 때까지 충분히 가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모든 세균이 죽어서 안전해요. 숙취 해소를 위해서라면 삶은 계란을 드시거나 계란국을 끓여서 드세요. 효과는 똑같으면서 훨씬 안전해요. 비빔밥에도 날계란 대신 계란 후라이나 삶은 계란을 올려 드세요. 맛도 더 고소하고 안전해요. 최영수 할아버지도 퇴원하신 후에는 날계란을 절대 안 드세요. 선생님, 진작 알았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 드시면서 건강을 되찾아가고 계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날계란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게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1위가 남아 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가장 위험한 계란 먹는 방법입니다. 드디어 1위를 알려드릴 시간이 왔어요. 바로 공장식 양계장 계란을 무작정 사서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 뭘 보고 사세요? 가격만 보고 가장 싼 걸 사시나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서울에 사는 68세 박순옥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전략하며 사셨어요. 계란도 항상 가장 싼 걸로만 사셨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항생제를 먹어도 감기가 낫지 않는 거예요. 병원을 여러 곳 다녀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에 감염된 거였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공장식 양계장에서는 닭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살아요. 수천 마리가 한 곳에 몰려 있으니까 병에 잘 걸리죠. 그래서 항생제를 엄청 많이 써요. 이 항생제가 계란에 남아 있다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몸에 좋은 세균까지 죽이고 나쁜 세균은 더 강해져요. 더 무서운 건 살충제나 다른 화학 물질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2017년에 살충제 계란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지요. 또 공장식 양계장 계란은 영양가도 떨어져요. 자연에서 기른 닭의 계란보다 좋은 영양소가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계란을 사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건강을 생각하면 훨씬 이득이에요. 포장지를 잘 보시면 무항생제, 동물복지, 방사, 사육 같은 표시가 있어요. 이런 계란을 선택하세요. 또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세요. 특히 여름에는요. 신선한 걸 조금씩 사서 드시는 게 건강에 좋아요. 일주일치 정도만 사시면 돼요. 그리고 계란을 살 때는 유통기한도 꼭 확인하세요. 너무 오래된 건 피하시고요. 박순옥 할머니도 좋은 계란으로 바꾸신 후 2개월 만에 몸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선생님, 계란값 몇백 원 아끼려다 병원비로 몇십만 원 썼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좋은 계란을 선택하세요. 건강한 계란이 건강한 몸을 만들어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에요. 몇백 원 더 내는 게 아까울 수도 있지만 병원비 생각하면 정말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좋은 계란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제 그 소중한 계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관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계란을 어디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문짝에 있는 계란 보관함에 넣으시나요? 사실 그게 잘못된 방법이에요. 냉장고 문짝은 자주 열고 닫으면서 온도가 계속 바뀌어요. 계란은 온도 변화에 약해서 상하기 쉬워져요. 대신 냉장고 안쪽 선반에 원래 포장지 그대로 보관하세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거든요. 또 계란을 보관할 때 다른 음식과 섞어서 두지 마세요. 계란 껍질에는 세균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음식에 옮겨갈 수 있거든요. 계란은 따로 포장지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경기도에 사는 66세 이미자 할머니는 계란을 냉장고에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그냥 두셨어요. 그런데 자꾸 다른 음식들이 상하더라고요. 제가 계란을 따로 보관하라고 했더니 다른 음식들도 오래 보관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란을 살 때 날짜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유통기한이 2주 이상 남은 걸로 고르세요. 이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거예요. 노른자도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흐르는 노른자, 그러니까 반숙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삶은 계란을 만들 때는 물이 끓은 후 10분 이상 삶으세요. 계란 후라이를 할 때는 뚜껑을 덮고 약한 불에서 5분 정도 익히시면 돼요. 계란찜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불에서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충분히 쪄주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계란을 깨뜨린 후에는 바로 조리하세요. 깨뜨려서 그대로 두면 세균이 빠르게 번식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조심하세요. 30분만 두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리한 계란 요리는 2시간 이내에 드세요. 그 이후에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계란 요리를 데울 때도 주의하세요. 전자레인지로 대충 데우지 마시고 팬에서 다시 한번 충분히 가열하세요. 부산에 사는 7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어제 만든 계란 후라이를 그냥 드셨다가 배탈이 나셨어요. 이제는 무조건 다시 가열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계란을 만질 때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계란을 만진 후에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으시고요. 조리 도구도 중요해요. 계란을 깬 그릇이나 젓가락은 바로 뜨거운 물로 씻어주세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들만 지켜도 계란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계란 때문에 병원비 1,000만 원을 낭비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 첫째, 계란과 햄이나 소시지와 같은 가공식품들을 함께 먹지 마세요. 진짜 드시고 싶으시다면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신다거나 아침에 계란을 먹고 점심에 소시지를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둘째, 계란을 고열해서 바싹 태우듯이 조리하지 마세요.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세요. 셋째, 깨진 계란은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세요. 계란 하나 아끼려다 큰 병 얻을 수 있어요. 넷째, 날계란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 반드시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다섯째, 공장식 양계장 계란보다는 동물복지 인증 계란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올바른 보관법과 조리법도 기억하세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들이거든요. 3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조금만 주의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병들이었어요.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올바르게 드시면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 되지만 잘못 드시면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 아침 계란 드실 때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부산의 김순덕 할머니, 대전의 이정호 할아버지, 울산의 박현수 할아버지, 울산의 김정자 할머니, 인천의 최영수 할아버지, 서울의 박순옥 할머니. 이분들 모두 작은 변화로 큰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는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그러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병원 걱정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거라 확신합니다.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무조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